안녕하세요. 육상 단거리 채널 민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운동에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전기차예요. 제가 이 지금 쉐보레 볼트 EV를 이제 출고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도 전기차를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직업이 프리랜서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차로 이동을 제가 서울, 인천, 경기도, 수원 등등 많은 지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레슨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는 말리부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말리부를 탔을 때는 일단 유지비가 기름값이랑 톨비값 그리고 공연 주차장 비용까지 다 해서 한 달에 60에서 많게는 80만원씩 깨졌습니다. 근데 제가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 거의 10분의 1로 유지비가 절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나가는 전기료, 차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톨비도 다 포함돼서 그 정도 나가고 있어요. 톨비까지 포함하면 11만원? 그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고 있다는 소리죠. 제가 이제 또 장점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차를 타면서 들어갔던 소모품 비용, 아직까지 펑크가 난 적이 없고 엔진 오일을 갈은 적도 없고 들어갈 게 없습니다. 솔직히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들어가는 거는 에어컨 항균 필터 그리고 워셔액 정도? 자, 워셔액 그거 뭐 해봤자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전기계통은 웬만하면 고장이 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펑크가 나지 않는 이상은 정비소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리콜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리콜 때문에 서비스 업체에 한번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뭐 배터리 쪽 관련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배터리 쪽 전기계통인지 아니면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그거를 다시 서비스 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면 나온대요. 검사 결과에 맞춰서 배터리를 진짜 새 거로 교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2년 동안 타면서 유지비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된 상황이고요.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행 습관, 생활, 라이프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구매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가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딱 집에 왔을 때 평균 200에서 250km 정도를 타고 들어옵니다. 공식 전비보다는 조금 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패턴으로 하루 라이프가 진행되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다들 한 가지 걱정하시는 게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결국엔 다 금방 적응하게 돼 있어요.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밥 충전이 가능한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충전시설 잘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충전시설을 안전하게 확보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전기차를 타면서 한 가지 단점, 이거 단점 아닌 단점인데, 주유소를 갈 일이 없으니까 세차를 거의 하지를 못해요. 그 처음에는 터널식 세차를 들어가면 막 바닥에서도 막 물 쏘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세차를 해주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품질에 약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터널식 세차를 안 하고 그냥 셀프 세차장 가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했는데, 귀찮아. 내가 그렇게 뭐 이 전기차에 뭐 애정을 가지고 맨날 광택 내면서 이렇게,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면 주유하는 김에 세차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전기차는 이제 주유소 갈 일이 없으니까 세차를, 오늘 좀 차가 더러우니까 좀 세차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까먹어요. 그래서 세차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잘 안 하니까 차가 더럽지. 솔직히 뭐 차가 더럽던 안 더럽던 일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 오면은 빗물로 세차하는 거지 뭐.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잖아요. 그렇게 틀 때 전비가 한 40에서 50 정도가 확 떨어져요.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거리도 예를 들어 100km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40, 50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에서 20? 또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비례해서 전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집에 와서 잘 때 충전을 하고 자면은 그 다음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충전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앵꼬가 된 다음에 충전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날 스케줄이 약간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이라도 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은 충전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 배터리가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이 모르겠어요. 약간 좀 하드해. 뭐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이럴 때 뭐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뭐 1억이 넘어가는 차, 고가의 전기차들은 서스펜션도 좋아요. 비쌀수록 좋아, 차도. 가속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속력은 저는 일단 솔직히 전기차의 가속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로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 만약에 간다면은 지금 이 쉐보레 볼트 EV보다 월등한 토크와 마력수가 받쳐주지 않는 차가 아닌 이상 제가 내연기관으로 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는 지금 많이 보급화가 되고 있고 지금 2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이시죠? 그만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충전 시설이 옛날에는 솔직히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충전을 간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전기차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조금이나마 또 더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전기차도 한 대 있고 내연기관차도 한 대 있고 이러면은 땡큐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현평상 그게 안 되니까 전기차 특유의 조용한 정숙성은 있어요. 고가의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풍이나 바닥에서 들리는 소음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좀 약간 심하잖아요. 그래서 차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그 필터 돌아가는 소리가 제 차에서 제일 큰 소음이에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소음은 없습니다. 승차감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 채널이 단거리 육상에 관련된 채널이다 보니까 육상 관련된 컨텐츠로 치중해서 만들자 해가지고 좀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별거 있나, 그냥 이것저것 찍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제가 2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큰 돈 들어간 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세이브가 되고 있다는 점. 고용주차장 50% 할인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50% 할인을 해주긴 하는데 100%는 아니에요. 가끔 이제 민자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하이패스가 룸미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하이패스도 100%로 전환이 돼가지고 모든 고속도로가 다 하이패스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뽑는다,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풀옵션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 배터리가 좀 빨리 달 수 있다, 조루 현상이 있다, 좀 배터리가 좀 많이 달긴 하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기능이 이제 히트펌프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풀옵션으로 출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늘었어요. 만땅 충전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세팅은 한 500km 이상 나오는데 공식 전비는 383인가 2인가 그래요. 1kW당 한 7.2km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안전운전을 하면서 전비를 좀 올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 트레이너라고 했잖아요. 프리랜서 트레이너 발음이 안 되냐? 프리랜서 코치인데 차에 운동기구가 좀 많이 실려 있어요. 차 자체가 무겁긴 해요 지금. 근데도 전비가 이 정도 나오는 거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에 아무것도 안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전비가 잘 나오실 거예요. 초반 토크가 좋아서 80km까지는 아무 스트레스 없이 쭉쭉 밀어주는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없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그런 속도감을 주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전기차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변하는 만큼 결국에는 전기차가 대중화가 될 거예요. 대중화가 됐을 때는 배터리 같은 것들도 더 발달이 돼가지고 더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계속 전기차라는 거는 발전하겠죠. 발전할수록 정부 보조금은 조금씩 이제 없어질 거고,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아직까지는 큰 말썽이 없으니까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렁크가 좀 작다는 거, 전기차는 커질수록 배터리를 용량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 특성상 트렁크가 좀 큰, 이 차 다음에 구매할 전기차는 좀 큰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랑 모델 X. 근데 그런 차를 사려면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채널, 단거리 채널 민코치, 달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짬짬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차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나도 관심 많은데 전기차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더 얘기할 것도 있지만 다음에 또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코치였습니다.